지금부터 한국 신화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서경대 명예 교수님이신 이복규 교수님이십니다. 네, 간단한 박수 한번. 네. 소리가 그냥 할까요? 이러는데. 그냥 할게요. 그냥. 네, 마이크 없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제목은 한국 신화를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국의대 똘레랑스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의대 연구단에서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여러 개의 강좌들 아마 운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이 내용하고 이 똘레랑스하고의 연관을 아마 지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똘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이잖아요. 프랑스 말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관용이라고 하잖아요. 관용. 너그러울 관자를 쓰고 이렇게 담는다는 용자인데 이게 더 풀면은 똘레랑스는 관대하게 너그럽게 상대방을 모든 것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이 용자가 얼굴 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얼굴 용자가 아니라 용납, 용기할 때 담는 그릇이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담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것을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한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대 연구단에서 한 11번에 걸쳐서 아시아 신화기행 이런 제목으로 계속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시켜 본다면은 일상에 있는 신화들의 아시아 신화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유럽 신화도 있겠고 또 아프리카 신화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신화들을 이해해서 그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그 똘레랑스,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어떤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일으켜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똘레랑스라는 강조와 명칭 아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아시아 신화 가운데서도 또 구분하면 많지 않겠어요. 아시아는 넓은 개념이고 또 뭐 동아시아, 서아시아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속한 것은 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 중에서도 뭐 중국 신화도 있겠고 일본 신화도 있겠고 뭐 몽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 제가 만든 그 한국 신화가 처음에 있고 이 다음 시간에 또 한국 신화를 다른 분이 또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온다고 하길래 우린 다 동학들이니까 김선자 선생님이 다음에 온다고 그래서 그분은 주로 제주도 신화에 전공하는 분이에요. 더 많이 폭넓게 하는 분이지만 중국 신화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 신화도 하고 굉장한 학자지요. 여성 학자이신데 근데 그분은 이제 책도 우리 제주도 신화에 대해서 책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 신화는 선생님이 하시고
육지 신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건국 신화, 문헌 신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제공하는 한국 신화는 일단은 제주 신화는 되도록이면 빼려고 합니다. 빼고 육지 신화 그리고 건국 신화의 일부 중에서 제가 즐겁게 생각하는 그것을 소개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시작해서 이제 쭉 나갈 텐데 다른 분들이 계속 이어서 그 출발을 한국 신화부터 한다는 것은 매우 참 잘한 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원리가 나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것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식론에서 그렇답니다. 인식론에서. 그러니까 우리 말도 한국어를 확실하게 알아놔야 그 다음에 영어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 왜 그 아버지 따라서 외교관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다시피 가가지고서 거기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말도 제대로 못 배운 상태에서 미국을 간 거예요. 이게 곤란하답니다. 이게 그런 애들이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정확하게 적어도 중2라든가 그런 나이가 돼서 우리말을 알아놔야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영어의 문법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거기는 뭐 목적어 서술어 위치가 다르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지 우리말 문법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뒤집박기 돼가지고요. 이게 뭐 사고도 엉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국 신화를 먼저 알고 그 기반 아래에서 그 다음에 뭐 중국 신화라든가 뒤에 보니까 푸짐하더라고요. 웨스포트 하면 되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저는 이 한국 신화 중에서 일부에 대한 제 즐거움의 체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 신화를 제목으로 달고 또 이쪽에서도 저한테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읽을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 한국 신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고 제가 쓴 책이 이런 책이 몇 권 있어요. 우리 신화, 한국 신화라는 책도 있고 뭐 부여, 고구려, 건국 신화도 있고 또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원본 대조 한국 신화 큰 책도 있는데 그런 책을 쓰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주변에 탐문해봤어요. 우리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번 시간에 소개할 바리대기, 바리공주를 아는 사람 아주 희소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공부를 즐기는 분들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 놀러도 안 가고 오셨겠는데 바리공주를 아시나요? 바리대기를 아시나요? 수준이 높으신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제우스가 어떻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신화 주인공들 자청기라든가 아십니까? 바리대기도 모르는데 자청기를 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신화도 있다. 그리고 한국 신화도 즐겁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아예 제목을 이상하게 붙인 겁니다. 한국 신화는 무엇인가? 라든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제 체험으로 봤을 때 정말 한국 신화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책을 쓰고 또 강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걸 제가 33년 넘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거듭거듭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안에서만 우리 초롱초롱한 젊은 친구들하고 그런 즐거움을 나눴지만 이제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장년층들, 노년층들 저보다 다 뭐 보니까 아까 인사 나눴는데 뭐 한참 선배님들이 보니까 막 70대도 계시고 하여튼 이렇게 선배들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즐거움을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국 신화를 공부하는 즐거움.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저는 즐거워 항상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강의 저는 굉장히 즐거워 막 즐거운데 과연 학생들도 즐거울 것인지 그건 미지수예요. 어쨌든 저는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거만 앞으로 넘어간다던데 안 넘어가요. 여기 안 넘어가죠 여기? 이거 이렇게 하겠네요. 이게 안 먹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차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소개할 그 메뉴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그 프린트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눈 버리겠어요. 포기하시고 이걸 보세요. 머리말 읽고 여는 말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부여 고구려 동국신화 연구라고 하는 제 책을 이제 저술한 동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좀 이색적인 표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 읽는 즐거움 그랬잖아요. 읽는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읽는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강의 그러면은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에 있을 때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 고전을 공부할 때 우리 고전에 대하여 당고신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원전을 좀 학생들이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평생 그냥 주몽신화에 대하여만 공부하고 끝나지. 자기 눈으로 주몽신화의 원전을 갖다가 뭐 한눈 원전이든 번역문이든 원래 된 대로 말이에요. 동화 작가들이 막 함부로 손댄 거 말고요. 연색한 거 말고 원래 이런 선사가 썼던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문신화 원전 그대로를 물론 그런 거야 유명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발휘공주든 무엇이든 그 원전대로 독서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고집스럽게 특히 문화 콘텐츠로 바뀌면서부터는 그냥 한 학기 내내 일으키는 거야. 읽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언제 얘긴데요. 가만히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요. 한글이기 때문에 읽기는 읽을 거예요. 리딩은 하지만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발언했을까 이 엄마가? 그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라든가 그 이전 시대의 그 문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말한 거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읽는데 중간중간 이런 거 가지고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만 내가 짚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내내 수많은 그 신화들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우리 수강하는 분들께서 용인한다면 다는 읽을 수 없으니까 바리데이 같은 것은 장편이기 때문에요. 일단 나오겠지만은요. 그것을 무당히
구술하는 대로 다 들으려면은요 5시간. 판소리가 그렇게 판소리가. 그래서 옛날에 판소리를 완창을 못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농부들이 일 나가야 되는데 5시간 읽고 앉았어? 듣고 앉았어? 요새 가지고 망령이 나가지고서 박동진 명창이 완창을 하게 된 것인데 원래 없는 전통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길어요. 8시간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그 중요한 대목들 저는 그 강의 시간에 많이 울거든요. 학생들보다는 저는 그래도 저 앞선 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문화를 좀 아는 편이잖아요. 그 앞에 문화들 알잖아요.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많이 우는데 그렇게 그 감동적인 장면들만이라도 좀 발췌해서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읽고 앉았어. 강의 들으러 왔는데 그럼 그냥 나갈 겁니다. 그냥 설명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따가 말씀하세요. 발췌한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같이 읽어보잔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뭐 읽는 즐거움. 그 다음에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신화, 한국 신화. 이게 이 책이죠. 우리 신화, 한국 신화. 이 책의 즐거움인데요. 저술의 즐거움, 또 그것을 같이 읽는 즐거움, 그리고 이제 바리공주, 차사본풀이, 성조풀이 세 개를 좀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 부여신화, 고르신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르신화 알아도 부여신화는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네. 이게 제가 아주 중요하게 학계에 기여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 두 개는 별개거다. 구분해야 된다. 네. 네 번째 장은 한국 신화의 특징을 아는 즐거움 그랬습니다. 공부해 보면은 나와 이게 이런 특징이 있구나.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 신화하고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꼴레랑스가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여기까지 서로 다르구나. 그럴 때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잘못된 거고 거기가 잘 들린 거 그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잘 된 거고 그건 잘못된 거 이것도 아닌 거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문화 때문에 그런 모양의 신화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똘레랑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 말 시간이 되면 하겠고 아니면 그냥 질문 받고 끝날 수 있고요. 맨 마지막 이거 제가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질의응답 책 시상.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저는 강의할 때 이게 눈을 많이 보면서 하는 강의 스타일이에요. 혼자 잘하지 않아요. 마스크 써서 재미는 없다. 하여튼 대학 강의할 때 너무나 학생들을 막 깊숙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강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듣는가를 되게 알거든요. 누가 좋아하는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 들으시는 태도를 보면서 참 집중을 잘하신다. 이런 분들을 서너 분을 제가 이제 유념해 뒀다가 끝날 때 제가 쓴 책도 있어 이렇게 실화책은 뭐 없고요. 이런 책 제가 아침마다 지인들한테 아침 독을 보내서 그 묶은 책이 있어요. 정겨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좀 여분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져왔네. 5권이니까 기대하시라. 나중에 잊어먹더라도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포즈로는 이거 고민해. 다들 열심히 일할 문제다. 가끔 좀 졸고 하세요. 좀. 자, 넘어갑니다. 또. 자, 여는 말입니다. 자, 화면에 그림이 떴습니다. 이게 영화 포스터죠? 무슨 영화죠? 신과 함께. 보셨나요? 보셨죠? 차태현이 1편에 나왔었죠? 그렇죠? 이 신과 함께 부제가 있어요. 1편에.
1편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흐릿한데 죄와 벌. 죄와 벌. 이 주호민이죠. 주호민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이 원작은 웹툰입니다. 웹툰.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만화가 재밌어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넘쳐나니까 이거 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화사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영화도 떴죠 좀. 그렇잖아요? 네, 떴어요. 이 영화인데 원래는 웹툰이고 만화인데 이것이 영화화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소재가 뭐냐? 이 웹툰과 이 신과 함께라고 죄와 벌이라고 해서 영화화된 이 작품의 원천 소스가 뭐냐? 요새 그 빠친코도 그게 영화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소설이에요. 이민진 작가가 우리 4세대 이민 4세대인가? 영어도 하고 뭐 한국어 잘하잖아요. 이거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말 정확히 다 하고 거기다가 거기 살고 있는 영어를 확실히 다 아는 거야. 어떻게 본다면 미국 사람들은 무식한 거예요.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영어를 써면서 다른 영어가 아닌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이든? 별거 소질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민지는 둘 다 하는 거예요. 미국도 확 알고 한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그러니까 저렇게 세상을 놀래키는 작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원작은 더 굉장하죠. 영화는 뭐 단축한 거지. 자, 이 신과 함께 원천은 뭐냐? 바로 우리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 신화 차사본풀이 육지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어요. 차사본풀이요. 제목은 다양합니다. 강림도령이라고 든 것도 있고요. 강림 보통은 차사본풀 저승차사.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와서 막 극락 아니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또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고 겁을 주게 된 거지만 그전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저승가 미분화. 근데 다 가는 게 아니라 저승에 한을 품으면은 저승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1년 이내에 오국굿, 진우기굿, 씻김굿 저 다 말이 다르죠.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양한 민족입니다. 진도 가면 씻김굿이야. 다른 데 가면 오국굿, 진우기굿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게 같은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죽어서 빨리 한을 풀고 저승으로 가서 안착하기를 바래서 가족들이 돈이 없어도 구다는 거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없어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때 부르는 그것이 오국굿에다 그것의 전형적인 것은 바리공주 있다가 나올 텐데 이것도 바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차사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차사 강림 도령이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원래 사람인데 죽어가지고 염라대왕이 자기 이제 수하에다 둬가지고 사람 죽으면 영혼 데려오는 그런 조교로 삼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강림 차사를 기분 좋게 막 하는 이 무가를 구술을 해야 강림도령이 기분 좋아가지고 죽은 사람 망자를 저승으로 잘 데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차사본풀이 강림도령이라고 하는 주인공 원래는 아전에 불과하잖아요. 관에 소속된 요즘 말로 하급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워낙 똘똘해. 그러다니까 아직 발탁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염라대왕을 갖다가 불러오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원님이 내리잖아요. 어? 누가 억울하게 자식이 죽으니까 이따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잘하니까는 그냥 염라대왕이 지상에 두긴 아깝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조비를 쓰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영혼을 데리고 가는 신으로 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인간인데 우리 신화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인간인데 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리스도 로마 신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화가 죽은 줄 알았더니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그 원작이 되는 웹툰을 산출하는 중요한 모티프 제공한 거예요. 주호민 작가가 유튜브에 나와서 말한 게 있어요. 자기가 처음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을 썼대. 웹툰을 군대 갔다 온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독자라는 게 누가 그걸 보겠어요. 군대 얘기를 남자들이나 보지 여자는 안 볼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애인 군대 보낸 여자나 보는 거지 누가 군대 얘기 웹툰을 보겠냐고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겪은 얘기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바닥이 나가지고 두 번째까지 한 다음에 아는 거야. 아 내가 겪은 얘기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나이도 어린데 그러다가 참 어떻게 보면 신의 은총이죠. 이 세계를 아는 겁니다. 이 우리 신화, 한국 신화 이걸 봤나? 어쨌든 이걸 본 거진 않아요. 제가 이 책 쓸 때 당신 여기다가 추천사를 써라 그랬더니 바빠가지고 못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본 거지 지금. 이 세계를 안 거예요. 주호민은 다른 작가하고 다른 거죠. 한국적인 거. 검증된 스토리가 이거라는 걸 안 겁니다. 아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잖아 지금. 무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재밌으니까 지금도 살아 있는 거란 말이죠. 아 검증된 거라 검증된 거. 자기 군대 얘기야 뭐 얼마나 같이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착상을 해가지고 똑같이 하진 않죠. 그래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웹툰도 혼용하고 신과 함께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뜨니까 두 번째 것도 나왔어.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제목은 뭐냐? 인과 연. 인연의 문제. 이게 전생의 어떤 것들이 현생을 결정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불교적인 논리이기도 한데 이건 뭐냐? 우리 신화 가운데 무슨 신화를 사용한 걸까요? 이건 찾아본 풀이고 강림도령 나오는. 이것도 성주 본포리, 성주. 왜 집을 지키는 신이 있잖아요. 가택신. 뭐 장수대에 가면 천룡신이 있고 무슨 뭐 터주신이 있고 무슨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뭐 문간에 가면 문신이 있고 뭐 변소에 가면 또 누가 쭈그리고 앉았어요? 에? 변소에 가면은 측신이 또 뭐 여자래 척신.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뭐 항상 머리카락 막 이렇게 손질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하지 않으면은 놀래가지고 화가 나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 넘어지면 죽는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측신 노예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이 내렸으니 뭐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집안 곳곳에 이 가택신들이 있는데 비교적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령체계는 아닌데 우리 신화는 가이가 특징이 이렇게 신들 간의 위계 질서가 흐릿하고 서양신하고 달라. 서양신은 뭐 제우스가 있고 밑에 뭐 쫙 있잖아요. 복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거의 대등합니다. 대등한다 해도 그래도 집안신 가운데도 그래도 어른처럼 이렇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이 성주신. 대체적으로 그 대들보에다가 이렇게 신체를 모시죠. 응? 그래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이 성주풀이 무가를 합니다.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 성주, 집안을 지켜주는 신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어른신인 성주신 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동석이 나오잖아요. 성지신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인 노인 양반 벌써 하늘나라 갔어야 되네. 하늘나라가 아니 저승 갔어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게 기본 작사님 거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성주풀이 그 신화를 주호민 작가가 활용해가지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역사 얘기도 담고 막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신화는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전히 현대 작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웹툰이든 영화든 재활용해서 이 시대 우리들을 즐겁게도 하고 우리들에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신화는 뭐냐? 한마디로 정의해 봅시다. 그럴 때 신화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면은 그동안에는요. 말이 신화니까 귀신신자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귀신신자 신화 한자말이니까 별 수 없어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규정하게 되면 모든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맞아떨어져요. 원래부터 신이었던 존재들에 대한 얘기니까. 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죠? 네? 목숨. 신은 오래 살고. 안 죽어요. 아니,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은 안 죽어요. 오래 사는 건 신선이고요. 예. 신은요, 불사. 인간은 뭐냐?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헤라클레스도 왜 신이 아니냐? 죽는 거예요.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다 하게 되면은 우리 신화의 대부분은 신화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군 신입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신입니다. 환웅 그렇잖아요. 환웅이 옥녀와 결혼해서 낳은 인간이에요. 주몽 아버지 헤모스 신입니다. 천재 할아버지가 천재다. 천재의 아들 헤모스가 낳은 게 유아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주몽이잖아요. 인간이에요. 우리 족보에 나오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일대 왕. 신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 아들 유리 죽잖아요. 나중에 죽어요. 용산에서 뭐 묻었다고 돼 있잖아요. 무덤은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파리공주 어느 왕국의 7째 딸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이 되죠. 나중에 그 위협을 달성하잖아요.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 아버지를 복수하지 않고 세모신화는 복수해버려요. 복수하게 만들잖아요. 오디푸스 지극정성으로 살려내잖아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승으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으로 성격이 됐잖아요. 바리공주가 원래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신화는 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규정은 다분히 서양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준으로 한
개념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나머지는 뭐 신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신성시하는 이야기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민담이나 전설하고는 달리 좀 특별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이야기면 신화다. 이렇게 넓혀야 한국 신화가 거기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다 밀려나고 만다니까요. 신화도 없는 민족이 돼버려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의 신화를 가졌던 거지. 신화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서양 중심으로 흘러와가지고. 근데 이후에 과학 문명이 그쪽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게 중심이 서양인 거야. 모델인 거야. 나머지는 좀 덜 떨어진 것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화는 그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그 전설이라든가 영웅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중심인 전설이나 평민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인 그 민담하고는 구별되는 신적인 인물들, 신이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신적인 그런 그 위협을 달성해서 신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양 신화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신화 그러면은 신에 대한 이야기 생각하는 것도 오해지만은 서양 신화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만 그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신화가 서양 신화를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화 반지제왕의 원천 스토리가 뭘까요? 반지제왕.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 아내는요. 영화 체질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를 보여도 졸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어요. 데리고 가도. 근데 유일하게 안 주는 영화가 이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재미난 영화거든요. 이게 반지제왕. 근데 이 반지제왕이 원래 원전 스토리가 뭐냐면은 아까 저 친구와 함께도 그게 웹툰이고 웹툰의 원천은 자사 본풀인 것처럼 반지제왕의 원전 스토리는 뭐냐면은요. 신화입니다. 신화. 서양 신화가 아니라 서양 중에 북유럽. 그리스 로마는 이게 서유럽이잖아요. 서유럽 다도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좀 패권을 차지했던 것 뿐이지. 어쩌다가. 그러니까 서유럽 신화가 아니라 북부의 신화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해리포터, 대박난 거. 이것은 또 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유로피안 뭐 그렇게 공동 조상들이 가졌던 어떤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화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서양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또 북구라파도 있고 동구라파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앞에 것도 켈트족처럼 그 앞에 단계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두루두루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우민작은 대머리. 이것도 안 띄우겠네. 반지제왕. 그렇죠? 예. 절대 반지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신화는 뭐 허무맹랑한 거다.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등등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에? 신화. 그런데 그런 오해를 했던 우리 역사상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간증을 하고 돌아갔어요. 이분이.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규보. 저는 이 복규고요. 대단해 보이죠. 말하자면 영국을 대표하는 문호 섹스피어잖아요. 섹스피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호 하나만 내놔라.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규보를 꼽아요. 앞에 최초? 아니에요. 주체성 면에서. 주체성 면에서 이규보 앞에서는 최초는 안 돼, 안 돼. 자, 이규보가 이게 이규보의 문집인데요. 동국, 우리나라죠. 이상국. 상국은 재상이 총리. 상국 벼슬을 했던 이씨. 이규보지요. 이규보의 전집. 제3권에 고율씨. 굉장히 길게 쓴 그 고시가 있어요. 에? 운 같은 거 안 맞추고 막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 여기 다 우리 10대시기 때문에 한자 그냥 하겠습니다.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이게 동명은 주몽이죠. 주몽. 그렇죠? 주몽이 죽고 난 다음에 시호를 동명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 얽힌 또 얘기도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시니까 시편처럼 우리가 편자 붙인 겁니다. 동명왕에 대한 시편이죠. 시편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 이것은 산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 서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좀 나가요. 시가 이어지는 거고 이게 우리 스타일입니다. 옛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시가 본문인데 그 시를 왜 지었는가 뭐라고 앞에다가 달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어느 시인이 뭐 그거 시 발표하면서 앞에다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말하지 않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를 쓰잖아요. 근데 어려워. 보시다가 왜 썼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뭐 이래서 썼다고 말을 해야 알똥말이란 말.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작품은 딱 서문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래서 썼노라. 참 이해하기 좋지요. 이게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신화가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쌀데기 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오해했다가 읽어보니까 이게 중국 신화와 맞먹는 우리나라도 중국에 꿀리지 않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다.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그 강의하고 신화 책 쓰고 한 내용을 혼자만 알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즐거움을 나누려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규보가 나 혼자 알고 가기는 아깝다 해가지고 그 신화의 내용 얼마나 길겠어요. 장편이 있죠. 보면은 스케일이 굉장히 천성계가 나오고 하죠. 지상계가 나오고 수중계가 나오고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만들면요 반지제왕이 절에 가라니까 제가 보면 굉장한 내용이에요. 뭐 애정 모티프가 없나 무슨 뭐 변신술 나오고 경제가 없나 무슨 뭐 굉장하거든요. 파친코하고 미나리 다음에는 이제 이거 해야 돼. 지금 영화 작가들이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 스케일. 그래서 내가 구삼국사라고 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의심하기로는 김부식이 그 다음에 삼국사를 쓴 다음에 자기가 참고한 자료가 거의 다 없어버렸다고 돼 있거든. 남아있지 않아요. 지가 쓴 삼국사기만 남아있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했던 흔적이 좀 강해져. 그 사람이. 잘 모르겠네. 이따가 죽어서 한번 가서 물어봐야지. 어쨌든 그 삼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올드라고 붙인 것이지 원래 이름은 그냥 삼국사. 원래 오리지널 삼국사가 있던 거야. 그 고려 초기에 썼던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그 앞에 걸 쓰잖아요. 고려가 망하면은 조선 사람들이 고려사 쓰고 조선이 망하면 뒤에 또 하잖아요. 그 원래 삼국시대 역사인 구삼국사가 있던 거죠. 그 산문이야, 산문. 이것을 이규보가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어요. 동명왕 본기를 본 거예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너무 또 길고 하니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시로 재창작한 거죠. 주호민이가 차사본풀이를 웹툰으로 재창조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한 거야. 그 개작을 한 거죠. 자기는 시가 늘어난 사람이니까 이규부가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시 정말 잘 써요. 박지원은 시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산문만 잘 쓰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마다 그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이규부는 정말 시인이거든. 죽을 때까지도 아주 눈이 실명됐어. 그래도 나는 시 써야 한다고 쓰는 사람이야. 마지막 기록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죽여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끝까지. 그 이규부가 시가 능하니까 장편 시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쓴 겁니다. 충실하게 쓴 겁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충실하게 산문을 문문을 바꿔놨습니다. 그것도 또 오해가 발까 봐서 중간중간마다 대본마다 원래 구 삼국사에 있는 산문 기록 갖다가 다 각주를 달아놨어요.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야. 우리 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이시야. 이분이 시인데 전 전윤이 갑니다. 그래서 동묘한편이 중요한 이유는 각주의 구 삼국사 기록을 거의 다 갖다 인용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 묶으면은 김구씨가 없었지만 그 전문을 거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있기 때문에 해종대왕 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평양조에 가서 거기 나오거든요. 평양이 그게 고구려 관련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조천석이라고 통일되면 거기 가봐야 돼요. 조천석. 추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반신반의잖아요.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갔다가 다시 해 뜨면 보면 태양신이야. 태양신. 해 뜨면 내려와가지고 정사 보다가 밤이면 다시 조천석을 밟고 올라가 더 돼 있거든요. 그 태양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이 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의인화한 거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신화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물건을 통하자 하늘 뭐 수소 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헬륨이 나오고 옛날에 아니에요. 저분이 그 빛을 보여주지 않고 뭐 쏘여주지 않으면 열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직감으로 알았던 거면 그렇잖아요. 춥잖아요. 해 떨어지면은 그래서 덩어리가 아니라 저번에 신이야 신. 그래서 태양신. 그런데 하여간 해무수가 거기 왔다 갔다 한 그 돌이 조천석이라고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래서 해종실록 평양조에 가게 되면은 지리지에 이 평양조에 가면은 이 주몽신화가 길게 쫙 있거든요. 그 신화는요. 이런 선사가 압축으로 기록해 놓은 고구려 신화, 북부의 신화 저리 가라예요. 이건 단편적인 건데 이 태동실록 지리지 평양조에 있는 그거는요. 내가 봤을 때 바로 구 삼국사에 실렸던 그거. 그래서 동묘한편에 각주로 달려있는 그거 갖다가 뭐 하는 거라는 거야.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한번 이거 해석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번역된 것만 좀 보실까요? 번역된 것만.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소문이.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한다.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남녀들까지도,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흔히 그 일을 이야기한다.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하였다. 비웃은 거죠. 초창기 반응입니다. 선사 중리, 공자의 자가 중리거든요. 중리께서는 괴력난시, 괴한 힘, 어지럽게 하는 그런 초월적인 것들 그런 뜻인데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유기신자니까 이 사람도 유기실력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무신란 이후에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기 반응이 이랬다는 건 그 명석한 천재급 그 문호였던 이기부도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심각한 오해인 거죠. 그 후에 위서와 통전을, 이거 중국의 역사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랬다가 중국의 정사 역사책인 위서 6세기 말의 것입니다. 통전, 그것도 그 얼음쯤에 있는 중국의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그 일에 대해서 기재하였으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못하였으니 좀 충격을 먹었겠죠. 와, 이거 중국에서도 이거 다뤘네? 그럼 너무 짧아. 그래서 해석합니다. 자기네 중국의 일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외국의 것은 간략하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 개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왜 구삼국사가 없느냐? 김부식의 한국사가 있으니까 구자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 원래는 조선이지. 단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입니다. 그냥 조선입니다. 원래가 이 조선이야. 근데 나중에 이성계가 또 뭐 세우잖아요. 이성계가 또 세워. 똑같이 쓰니까 헛갈리니까 여기다가 고자 붙이면 어떤 왕이 자기 나라 세우면서 올드라고 붙이겠어요. 이것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조선 그래고 여기다가 신조선 그랬어야지. 신조선. 안 그래요? 그래 맞는 거지. 북한도 지금 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북조선. 자, 개축년 4월에 드디어 운명적인 이제 독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독서. 구삼국사를 얻어. 귀했나봐요. 구삼국사가 하잖아요. 얼마나 지극했어 옛날에. 이런 그 고물도 그때서야 봤다는 얘기니까. 고려 초기에 만든 건데 도대체가 이때서 보는 거니까 얼마나 그때 참 열악한 겁니까? 지금에 우리는 뭐 핑계할 데가 없어요. 소강하면 없는 책이 없잖아요. 신청하면 다 들어오더라고 또 요새는. 그렇잖아요. 게으르서 공부 못하지. 뭐 자료가 없어. 이제 거짓말을 못해 이제는. 자, 동명 그 중에서 이제 동명왕 본기를 보니 왕들에 대한 그 부분이 본기거든요.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말이 그잖아요. 신이하다. 신이하다. 세이크리드. 신이한 사적이 호울리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더 진하다는 거지. 느낌이 더했다.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처음에는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잡기나 환상 차원의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귀와 신을 구분했잖아요. 이 귀와 신이 합쳐서 귀에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잡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잡기, 도깨비 같은 것들 되게 해로운 것이 많습니다. 이 신이야말로 조상신을 비롯해서 우리를 돌봐주는 신인 거, 태양신도 마찬가지 돌봐주는 거잖아요. 해로운 것들은 전부 다 잡기거든요. 구분했던 귀는 귀고 신은 신이었던 건데 나중에는 뭐 귀신으로 그냥 다 따져서 말하는데 여기 지금 앞에서 말한 거 잡기 신이 아니라 그냥 해로운 거 있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 그런 잡기나 환상 헛개비 같은 실체가 없는 진실을 결여한 팩트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것이 환타지잖아요. 흰기루처럼 꿈처럼 라고만 생각했는데 3번 반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책을 3번 읽어야 돼요. 3번 읽어야 됩니다. 3번을 한 번 읽고 다 읽었다 안 되는 거야. 왜? 이기부 같은 천재도 몇 번 읽었다고요? 그 상업사를 갖다가 3번 읽으니까 점점 그 핵심 근원 그 이야기가
지향하고 있는 그 기록자의 그 마음, 그걸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왜 그걸 기록했는가? 그 근원, 그 핵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섭자가 그게 건널 섭자인데요. 한자로 건너간 거야. 요단강을 건너간 거야. 이제. 드디어 언저리가 아니라 그 핵심, 그 기술자의 마음에까지 들어간 이해가 된 거죠. 들어갔더니 환상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으며, 판타지가 아니라 홀리니스야. 거룩함이었으며, 잡기가 아니라 신령한 것이었다. 하물며 이 국사, 역사책이잖아요.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문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는 다르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우리 초기에 역사가들이 썼겠느냐. 이건 팩트다.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뒤에는 제가 생략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요. 중국에 자꾸 중국을 의식하는 거니까 중국에 당현종, 당나라 현종 며느리하고 뭐 연애한 그 이상한 왕 있잖아요. 응? 변태. 이 당현종 동기를 보면은 양귀비를 찾으러 도사가 홀령이 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역사책이잖아요. 당나라 역사잖아요. 거기에 세상에 그런 황당한 얘기도 거기다가 기록한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백낙천이라고 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장한가라고 하는 장한가. 이거 대단한 작품입니다. 장한가. 왜 긴 한이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사랑했는데 헤어졌잖아요. 알록산이가 죽여버리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나 망했다고. 알록산이 죽인 게 아니지? 알록산이 죽였나? 알록산 난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고력사가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니까 아니 며느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나라가 꼴이 되겠어요? 리더가 인위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겠으니까 고력사라는 장군이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다. 목줄 다 죽여버렸어요. 백낙천이가 그 너무 맹랑한 얘기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미화해가지고 여기서는요 아름답기만 한 그저 애정으로만 그렇게 그려놨어요. 무슨 거기다가 무슨 뭐 스캔들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됐다. 막 너무나 아름다운 막 로맨스야. 겨울연가요, 겨울연가. 그런 전혀 어려운 내용도 노래를 지었다 보니까는 이거만 있다면 없어지고 말 텐데 누가 이거 역사책 보겠어요. 그 긴 그 거대한 우리 왕주식으로 모르는 것처럼. 근데 이 짤막한 장화를 지었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시니까 외워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이요. 중국만이 아니라 한자를 쓰는 동아시아 전체가 저 사실을 당현종과 며느리 양귀비와의 로맨스를 알고 기억하고 전하고 있으니 우리 동명화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붓을 들어서 문문으로 시로 읊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를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명감을 느끼는 거다. 이건 내가 안 하면 난 죄다. 이런 거지. 백낙천이가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화가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신성한 고구려의 시초, 고구려 1대 왕이었던 리더인 중흥의 완벽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렇잖아요. 실력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활 솜씨로 어떻게 뭐 사기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빌붙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 이복 동생들 형한테 가고 빌붙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싫어?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나
줘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와서 개척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어? 고구려의 기상, 개척정신. 혈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 이게. 이게 뭐가 딱 알아본 거야. 이야, 무슨 얘기 아니다 이거. 두고두고 음미해야 될 내용이다. 이래서 시로 장편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썼다는 얘기를 그게 끝났어. 서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쫙 나갑니다. 이거 문문으로 5글자씩으로 5원 고체시로 쫙 나갑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요 얘기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아까 쉬기로 약속했으니까 자 보세요. 신화는 뭐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규보도 처음에 오해했잖아요. 이규보가 신화 허탄한 거다, 맹랑한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은 철저하게 중세인의 관점에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실용주의 내지 그런 관점에서 그 신화를 바라봤기 때문에 말이 안 됐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해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그런 그 유교나 그 당시 그 이규보가 살았던 고려 후기의 관점을 일단 접고 그 신화를 기록했던 그 당대의 어떤 분위기랄까? 그런 쪽으로 그걸 보고 인류학 용어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부자적인 관점. 아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뭐 내부자적 관점.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 관찰하듯이 저거 이상하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저거 이상하다. 사람을 잡아먹네? 야만이다 저거. 그 식인종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외부적인 누가 자기 조상 시체를 먹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 부족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돌아가시면은 그 할아버지가 지닌 에너지가 있는데,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웃 종족이 와서 그 할아버지의 시신을 훔쳐가게 되면은 그 마을의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만찬할 때 주님의 몸인 것처럼 먹는 것처럼 두고두고 먹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게 탈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몰래 먹었던 거야. 내부적인 관점이 없으니까 외부자 보니까 좀 야릇하거든요. 이런 야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오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는 정말 신화 시절 원시 고대 새들도 말하고 주몽신화에도 사슴이 말하잖아요. 사슴한테 말을 해요. 주몽이 개척하러 내려갔어요. 비류 가까이 가보니까 이미 왕을 누가 하고 있어. 비류왕 송양이 딱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사죄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같으면 쳐. 일본의 신화는요, 영웅 신화 다 칩니다. 너 죽고 나 죽고야. 완전히 사무라이 문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신화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가 죽이다가 살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자기가 힘센 걸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변신도 하지만 사슴을 잡아다가 명령을 내려. 너 하늘에 기도해라. 이게 몽골 계통에서는 사슴을 신성시합니다. 새처럼 사슴이 하늘과 직통하는 한라인이야, 한라인.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몽골에 가보세요. 곳곳에 사슴 있거든요. 문양들이. 우리가 잡아먹는 거, 사슴 피먹는 거 사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사슴은 인간의 의지를 하늘에 전달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몽이
그때 내려왔잖아요. 사슴을 딱 잡아가지고 말을 한다니까. 알아들어요 사슴도. 그 신화적인 발상이죠. 무슨 사슴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러겠어요. 그 신화적인 발상인 겁니다 그게. 근데 이게 발상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오해해서 그 이규보가 신화를 허탄치 하다가 이제는 내부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읽으면서 중심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다만 그 싸고 있는 형식만 그 당시 용어로 쓴 것이지 그 내용은 우리나라 만세, 우리 리더 만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주몽처럼 우리가 개척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몽골족이 막 쏟아가지고 법석이 때 이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그래야 몽골을 물릴 수 있겠다. 그런 것을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이게 그 자료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인의 생각, 우리만 생각하고 산 게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아시겠어요? 원숭이는 생각하는 게 없다고 보이잖아요. 지금 원숭이는 그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해요.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가 그 지혜잖아요. 지혜. 생각을 하니까 지혜가 나오지. 고대인은 나름대로 가졌던 생각, 그 중에 가장 끈질기게 모랄론. 모든 사물은 인간처럼 살아있다. 느끼고 생각한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문신에 나오는 곰도 그 단순한 공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아기가 갖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의지가 있는 겁니다. 네? 태양도 아까 해문수가 태양이잖아요. 단순히 그 불덩어리가 아니라 의지가 있어가지고 운행하는.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하여, 인간의 탄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신화 시절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그 시절의 어떤 형식으로, 그런 언어로, 지금 언어하고는 다르잖아요. 저게 사슴이 말을 하면 그랬어요. 그 시절의 언어로 믿었으니까. 고려 때까지도요 귀신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조선에 와가지고 그게 많이 바뀌는데 더 이상 귀신을 안 믿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유교가 강하게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성리학 이전에는 그냥 원시 유교잖아요. 성리학이 들어온 것은 고려 말밖에 안 돼요. 그때 와가지고 막 정책적으로 종교제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이제 귀신은 없다나봐 이렇게 된 것이지, 고려 때까지도 귀신을 믿었다는 증거 기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화 시절에는 얼마나 더, 지금도 귀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으세요? 지금도 귀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임금왕자 쓸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궁금한 건 많고, 그래서 해와 달이 호랑이를 피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게 오빠는 해가 되고 달이 됐구나. 그것도 신화라는, 원래는 신화였습니다. 나중에 전설로 바뀐 것이지만은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궁금한 걸 풀어야만 잠이 오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신화는 고대인의 생각, 모랄론을 비롯한 그 당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톨레랑스, 이 시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도 이해하려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화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그 사슴하고도 얘기도 하고 했다는 거.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 것이지, 말도 안 된다 이거 무슨 사슴한테 무슨 명령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명령하니까 사슴이 막 기도를 해. 하늘 아버지한테 막 기도를 해. 그러다 레이저가 이거 왔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청천벽력 때리면서 장맛비가 그냥 내려서 송양왕이 다스리는 도읍지를 갖다가 완전 거의 수장시키려고 하니까, 송양이 참 착하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왕을 버려버려요. 내가 보니까 주몽한테 그래. 당신이 나보다 한 수 위다. 네가 다스리라. 한국에 보내. 그런다니까요. 일본 같으면 사무라이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너 나보다 실력 낫다. 하늘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토레랑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교부도 자기네 관점만 가지다가 안 되니까는 나중에 이제 알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래된 미래라는 얘기는 제가 쓴 말은 아니죠. 이만 학자가 쓴 말이잖아요. 오래된 미래. 과거의 어떤 문화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개척적인 얘기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뭐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잘 살아볼까 아니라 중심을 지니고, 중국도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일본도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미국도 요리해 먹을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붙을까? 피곤한 일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본인 어떻게 할 거야? 형의 주체적인 자세, 주몽이 했던 그런 것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오래된 미래로서의 어떤 그런 콘텐츠다. 그리고 한국 신화, 본토 신화가 있고 제주 신화가 있고, 그리고 문헌 신화가 있고요. 문헌 신화가 있고, 문헌 신화가 있고 구전 신화가 있어요. 주몽 신화 같은 것들은 이미 더 이상 구전이 안 됩니다. 그냥 기록으로 남긴 거기서 딱 멈춰져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각 시조에 사택유시 무슨 잉어 해가지고 성이 동자가 바뀌어가지고 잉어가 윤씨들 여기 계신가? 그 사람 파평윤씨는 잉어가 조상이거든요. 그게 파평윤씨 족보에 기록돼 있어요. 네, 그냥 있는 거죠. 그런 문헌 신화가 있고 바리데이 같은 것들은 지금도 무당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한국 신화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아유.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잘 되고 네, 있어요.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져요. 밖에 안 돌아다니고 강연도 잘 못 들었거든요. 2년 동안. 네. 처음 왔더니 몰라? 힘하나? 네. 모르는구나. 학번을 얘기하자. 아, 제자들. 못 봤나? 모르겠어. 1학년인가? 그럼 4학년 때 1학년 아니야? 그런 건가? 못 봤을 수도 있어. 저희 국어서. 근데 기억나나 봐. 그래요? 시화게 썼나? 그렇게 서운한 장면. 네. 아니, 근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태양 선배 얼굴 투표 올라오고. 맞아요. 네, 맞아요. 페이스북 얘가 좀 눈에 띄죠. 그렇지. 키도 크고. 눈에 띄고. 홀면서 의견인데 자꾸 뒤에 들어올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밖에 잠깐 있다가. 이 애기 돌아다닌다며. 학교에. 초등학생이니까. 아니, 왜 초등학생이니까. 뭐야? 뭘 갖고 다녀? 뭘 갖고 다녔지? 그냥오지 그랬어. 아이고야.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일부러 오신 거예요? 여기 사셔서 오신 거예요? 네, 카톡을 하니까. 아, 그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 이것만일걸? 오, 여기 사시는 거예요? 오, 여기 사시는 애들 어떻게 돼? 애들. 미술에 초등학생이니까 어차피 지금 다 수업 중이잖아요. 5교시, 6교시가 하고. 몇 시 끝나는데? 근데 오늘 끝나면 피아노 학원 갔다가 또 주산 방과후도 한개 하고 막 하는데 집에 한 3시 40분? 그때 와요. 그래? 네. 수업을 그렇구나. 다들 인사하셨어요. 언제 만났더라? 응? 오래됐다, 그지? 네. 응? 그럼 끝이 그래, 없어요. 오래됐다. 이제는 예전에 저 강화도 갈 때 기억난다. 응? 너무 오래가지고. 강화도 답사 갈 때 기억난다. 아니야, 더 똑같았지. 방해 안 했지, 우리 답사. 응? 똑같았어요. 조금 쪘어, 그래도. 어디 휴식 안 나? 어디를 아이고. 주안에 지원식도 나왔는데 지원식은 글쎄 시간 초등학교 들어볼까? 시집도 들어볼까? 일 있어갖고 좀 늦었어요. 병원 갔던 거. 아예 안 사랑하고 오신 건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갖고 못 올 줄 알았거든요. 네. 일찍 끝나가 왔더니 많으시네요. 되게 많고. 네. 아니, 이번 길 많네요. 보니까. 추석 식도 안 해요. 이번에는 찬물도 하나 또 올까요? 한 시간 까지 한 시간 이제 50분 거의 30분에서 한 시간 더 추가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12시에 그러니까 50분 동안 끝나죠. 12시 50분.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끝나야 되는데 12시까지 끝나야 되는데 이제 강의가 좀 길어지면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양을 하면서 저기 뭐냐 2, 30분 더 하는 거 아니 그냥 한 20분까지. 아, 그러면 12시 깔인데 어떻게 12시부터 10시까지 그 낮에 처음에 끝나고 50분 오전 20분까지 나가야 되는 거 그렇지? 12시까지 나가야지. 보통 그까지 네. 아,